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미증시가 애플 포함해서 폭락 중입니다. 공포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우려로 폭락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아우, 시간이 늦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지금 미증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뭐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들으면 무언가 취합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제 의견도 들어보면 '아, 시장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찍습니다. 자, 다우가 싱크 가라앉고 있다, 2% 정도요. 바이러스 설지라고 하죠.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리커버리 호프. 리커버리 호프라고 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죠. 경기는 회복됐죠. 예. 리커버리 호프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타풀이라고 하면 억누르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답니다. 예. 코비드 19이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최근에 눈이 막 떨리네요. 음. 크루드 오일이 샤플리 로어. 자, 오일이 아주 날카롭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 코비드 케이스. 자, 코로나 케이스가 상승해서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 플러스 그거의 카운터 어택으로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합의를 했답니다. 무엇을 합의했냐? 서플라이. 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웬걸? 맞죠? 근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이때 많이 팔아먹어야겠죠. 저들의 생각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증산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보적인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청산했고요. 유로피안 셰어, 자, 유럽의 주식입니다. 얘들도 지금 월스 세션, 아주 안 좋은, 아주 최악의 세션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년 들어서. 그 이유는 바이러스 워리,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는 거죠. 유로존은 그럴만합니다. 유로존은 관광의 비중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독일 빼고요.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좀 반응할 만합니다. 월스트리트이 새로운 우려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코노미, 자, 경제입니다. 경제가 already peaked. 자, 이미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우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약간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경계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피크를 쳤다라는 거를 신호를 알리려면 셀럽이 해야 됩니다. 셀럽, 뭐 예를 들면 뭐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이 얘기해야겠죠. 그런 좀 빅마우스들이 슬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too optimistic이라고 하죠. 너무 낙관적이다. 네,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거죠.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볼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냥 낙관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세뇌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매크로가 낙관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변화는 오겠죠, 당연히. 자, 다우 퓨처. 이거는 옛날 뉴스인데 지금 나왔었네요. 이건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내신입니다. 이낙연 지금 후보죠. 문 대통령 방일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반일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죠. 반일 테마주. 반일 테마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반일 테마주는 도무지 방향이 가늠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있죠.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못하고 제가 모르는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무슨 도박하는 것도 바카라 게임이죠. 내일 오를 거야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동성 해소 못하면 인플레 가능성 하느니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 금리 인상을 연내 2번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미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겠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부동산은 그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의 심리,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인플레 가능성을 우려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면 좀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력 다급한 정부가 원전부터 살린다. 사실 정치적인 색깔 그런 거 떠나서요. 원전은 제가 한국전력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전에 대한 그 점검 비율이 올라가서 원전 사용률이 떨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원전부터 살린다가 아니고 지금 그 전기가 부족해졌으니까 원전 가동률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로직이라고 봐요.
한전이 잠깐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상승을 못 시키는 윗꼬리를 다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뭔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한전을 가지고 있는 놈이 그런 소리 하면 되냐라고 하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용비어 청각 불러봐야 뭐 달라질 건 없고요. 시장 덮친 델타 변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 안팎 급락하고 있다. 평균 확진자 수가 약 3만 명. 역시 천조국답죠. 우리랑 숫자가 다릅니다. 저래도 쟤들은 이제 마스크 벗고 생활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영국이랑. 삼성현대차 사내 접종 백신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변경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태경케미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화이자는 콜드체인 관련 줍니다.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경케미컬 은근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도 약간 좀 까리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일정이 없고요.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십니다. 별다른 경제 지표는 없고요. 수요일까지는. 경제 지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펀더멘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 지금 빅스 계속 올라가고 있다. 미증시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폭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우존스가 2.5%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S&P 500이 이 시간 현재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34%. 나스닥이 덜 떨어지는 이유는 있겠죠. 나스닥이 덜 떨어진 애라는 게 아니고 less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다 정도입니다. 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경기 고점 신호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공포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VIX라고 하죠. 예. Volatility Index. 자,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빅스가 올라가면 하락하고 빅스가 떨어지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숏 치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숏을 많이 치러 가면 빅스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포지수의 급등은 단기찐 폭락을 시사하는 거죠. 그냥 떨어지면 사람들이 현물을 갖다 파는 건데 이건 선물시장 가서 지금 숏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패닉셀에 가깝다. 예, 조금 패닉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패닉셀이냐? 델타 변이 때문이란 거죠. 그럼 다 팔고 튀어야 하나? 경기가 완전 개폭락해서 그냥 주식이 휴식 조각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법하죠, 사람들이 지금. 저는 매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새로운 악재가 아니에요. 아니, 델타 변이가 지금 나타났나요? 아니잖아요. 델타 변이는 계속 묵어있던 이슈입니다. 지금 델타, 뭐, 감마, 뭐, 세타, 온갖 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델타 변이는 지금 그냥 지금 현재 타이밍에 걸린 겁니다. 시장을 항상 현상을 설명하죠.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델타 변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닭달걀 문제예요. 만약에 평온한 시장이고 델타 변이는 그냥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 그 스팀팩이나 약을 빨더니 이러면서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팔겠죠. 그 파는 사람들 때문에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걸 보고 또 파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게 투매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 지금 현재 현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현재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해보니까 델타 변이네. 또는 델타 변이 때문에 하락합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 있고 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든지 바닥을 잡으면 그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고점 바닥을 잡으면 거기가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신고가를 뚫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자, 모더나 이노비에 올라가는 거 그럴싸합니다. 모더나가 지금 델타 변이까지 잡는다고 하죠. 모더나가 지금 상승하는 거 그럴싸한데 그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왜 떨어지죠? 얘는 코로나 확산 관련 주잖아요. 코로나 테마주입니다. 줌 비디오가.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에도 테마주가 있습니다. 줌 비디오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했죠. 줌 비디오가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으니까 상승해야 될 텐데 왜 하락하고 있죠? 자, 국채 금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국채 금리 이슈가 2달 전인가? 제가 신고가 들어서서 조정을 보일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 증시가 폭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 S&P의 수익률보다 국채가 좋기 때문에 국채로 다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국채 금리 올라가서 주식이 망한다고 하더니 지금 국채 금리 보세요. 1.7을 찍고 있다가 1.7 넘어섰죠. 근데 지금 1.19까지 떨어졌습니다. 1.19%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S&P 평균 수익률이 1.3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S&P 수익률보다 이게 낮잖아요. 그럼 이건 국채 투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금융시장 사고 그럼 그때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거 다 동의하셨죠?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하시는 분 없었고, 이거는 경제적인 그냥 논리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상승해요. 장기금리 중심으로 상승하죠.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합니다. 어이씨, 물가 올라가겠네. 제어가격이 폭등하겠네. 그럼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나서죠. 아, 안 되겠다. 뭐 AIT가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할게요. 그건 이번에 발생한 거니까. 자, 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위험자산 비선호가 발생하겠죠.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죠. 돈을 회수한다는 거죠. 위험자산의 비선호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흥국 위주로 돈이 회수가 되고 성장주 위주로 돈이 회수가 됩니다. 성장주랑 그 다음에 우량주의 좀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경기 방어주랑 성장주의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경기 방어주 걔들은 돈을 벌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애들입니다. 성장주는 돈을 벌면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돈을 벌면 반도체 공장에 돈을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럼 신흥국의 자금 회수가 일어나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금융시장의 사고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 하락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미국서 한국보다 이자를 더 주면 외국 자본 빠져나갈 수 있죠. 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 보셨죠? 1.19%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이. 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로직이 이랬어요. 그럼 그 반대로 생각해 보죠. 자, 반대입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해요. 장기금리 중심으로 하락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겠죠. 맞죠? 제약가격이 안정되겠죠. 아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리는 그럼 동결될 확률이 높겠죠. 기준금리가.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발생하겠죠. 신흥국 성장률 위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겠죠. 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덮친 델타 변이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 안팎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국채금리 이제 하락한다고 난리입니다. 상승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하락한다고 난리예요. 안전자산의 매수가 확대되는 거죠.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이게 많이 사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반대라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안전자산 매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를 엄청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예,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간만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급락이 오고 델타 변이 어쩌고 하니까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2020년 3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0년 3월 말이면 코로나 폭락됩니다. 제가 그때 썼던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공포의 사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때죠. 지금이 공포 구간이다. 극도의 공포가 발생했을 때가 언제나 바닥이었다. 지금이 극도의 공포라는 거 아닙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쭉 떨어졌고 유럽 재정위기 사태 쭉 떨어졌고 이때 당시에 캡처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지옥의 구간이었죠. 이때 제가 캡처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뭐 찐텐이죠. 이거 완전 그때 라이브로 했던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죠. 공포에 살아라고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때도 욕 많이 먹었죠. 진짜 넌 천둥벌거숭이다. 이때는 정말 나이스한 초이스였죠. 지금 삼성전자, 포항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다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지고 룰랄라 하고 이제 올라가겠지. 뭐 저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들이 삼성전자죠. 저는 뭐 최근에 보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저거는 그냥 노래나 쿨쿨 부르면서 상승론이나 펼치는 애지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방송 시작할 때는 저 정말 진짜 냉정론자였습니다. 안타만 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주식은 진득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고 팔고 하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죠. 자, 코스피 밴드 제가 2021년 초창기 지금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걸 얘기한 지 제가 생각했던 노란선 라인이었습니다. 노란선 라인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엘리엇 하파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다가 3200쯤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이게 거대한 일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대한 일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4000 부근까지 오면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4000까지 오면 단기간은 좀 쉰다고 생각합니다. 4000 뚫었을 때는 기사가 뻔할 뻔짭니다. 완전히 다 용비어 첨가만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냥 빵빠를 막 밴드웨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씩 좀 비중 줄이면서 보는 거죠. 다 팔지는 않고요. 일단 현재는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급락을 한다면 2700까지 급락할 수 있다. 열려 있습니다. 2700. 2700까지 떨어지면 놀라지 않을 거다. 영원히 상승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 뭐 미국은 좀 다른 종족이죠. 미국은 지금 영원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상승할 수 없겠지만 시장이 진짜 하락한다면 지금 나온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락한다면 2700까지 시장이 하락하면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 재편성도 가능하겠죠. 신규 상장주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SD 바이오 센서 얼마 전에 상장했죠. 자, 이때 상승을 지켜보다가 급락할 때 급락 후 반등할 때 21선 뚫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탑로스를 걸었습니다. 스탑로스 걸고 나왔죠. 약손실로 그냥 방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이 끝나고 여기서는 제가 매수가 안 됐습니다. 제기 매수가 안 되고 상승하는 걸 보다가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를 뚫어내면 여기서 사면 되겠지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지지하는 거 봤습니다. 지지하는 거 보고 샀는데 웬걸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하락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시초가 상승할 때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고 냠냠하고 나왔죠. 올릭스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이거 내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하락할 수 있겠네요. 이거 좀 애매하네.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줄은 좀 몰랐네요. 이러면 시초가가 좀 흔들리겠죠. 시초가 때 추가 매수를 할 좀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크게 하락하면 반드시 반등하고 끝납니다. 자, 미패드 긴축 우려 완화했죠. 이번에 파월 의장이. 벌써 다 까먹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까먹었습니다. 한국 금통위가 금리 동결했죠. 근데 오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죠. 왜냐하면 GDP 상승률이 예전 못지 않았거든요.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아직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그 섹터입니다. 이건 뭐 다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자, 좀 바뀐 게 있죠. 하나투, 호텔신라, 카카오가 손해권에 들어갔습니다. 떼이씨! 어쩔 수 없죠. 내일 하나투어랑 호텔신라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올릭스 들어갔고, 그 외에, 그 외에는 없네요. 그 외에는 없네요. 왜 없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좀 짜증나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라 보고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지금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시장이 보시면 개인이 좀 크게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외국인 기관한테 좀 농락당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미주군 잔고가 좀 올랐죠. 계속. 아마 오늘도 미주군 잔고가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올랐을 것 같고. 지금 시장 그 주변 자금은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이건 얼마야? 140조 가까이 되죠. 거기다 선물거래 예수금까지 더하고 실물자 잔고까지 더하면 시장의 그런 주변 자금은 굉장히 많은 거죠. 시장은 뭐 별 볼 일 없었고요. 개인이 그냥 꾸준히 매수했다. 외국인이 팔 거면 맞죠.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팔면 되는데 또 이까지 판 다음에는 조금씩 상승하면서 위에서 팝니다. 되게 웃긴 전략이에요. 시장 거로 막 던져서 하락시켜요. 진짜 장 초반에 하락할 때 보면 무섭죠. 대형주도 그냥 막 펑펑펑펑 던집니다. 만주, 2만주씩 막 이렇게. 몇백억씩 던지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코스닥도 뭐 별 볼 일 없었지만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죠. 코스닥은 좀 더 강했다. 근데 내일 시장은 뭐안 좋을 걸로 보여지네요. 야간 선물도 지금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미증시도 안 좋기 때문에 뭐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 현재 이렇죠.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좀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2.4%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오늘 시장은 약 1% 떨어졌는데 2.44%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초가가 1% 이상 좀 하락하겠죠. 그 정도는 좀 봐야 된다. 거기서 뭐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바로 바로 반등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매수하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바이오 지수 뭐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뭐 델타 변이라는 그런 이유로 완성시키는 거죠. 유로존도 지금 안 좋고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중국만 뭐 좀 버티고 있네. 신기하게. 국채 지금 거의 뭐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신명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는 이제 서플라이를 증가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좀 별로 안 좋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니까. 코로나 급락 생각하면 지금은 뭐 애교죠. 이때까지 많이 상승했고 신고가 영역에서 2, 3% 떨어진다고 해서 아우 진짜 시장 망하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확실히 헤드앤숄더를 그리거나 시장이 좀 고점 신호가 오면 그때 생각해 보면 되지 벌써부터 막 미래를 예측하는 미르기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